특히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인간 왜 사냐? 그래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화술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저는 화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희입니다. 아니, 요즘은 AI가 글도 써주고 완벽한 딕션으로 더빙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가 됐죠. 근데 저는 이런 AI 시대일수록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의 품격, 말의 온도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말에 대해서 알려주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KBS 간판 앵커를 하셨었고 현재는 끌리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신간으로 돌아오신 조수빈 작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제가 2005년에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메인 뉴스나 뉴스 시사 프로에서 여러분 많이 뵀고요. 지금은 또 조수빈 큐레이션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시대에 네. 뭐 딸깍 누르면 다 해주잖아요. 이런 현상들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위험하겠다. 혹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인간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부분 있으실까요? AI가 나오자마자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 들었던 거는 우리 다 망했다. 특히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사실 지금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하시면 오디오 서비스 나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제 목소리예요. 그때는 제가 네이버 본사에 가서 10,000개 정도 문장을 읽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잖아요. 샘플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기감이 컸는데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예를 들면 AI가 감성을 흉내낼 수 있는데 진짜 감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틈새를 쥐고 활동을 계속 해야겠구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엔 AI 더빙이 신기해서 다들 써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AI 더빙된 콘텐츠는 그냥 보기 싫어. 이렇게 넘겨버리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지속될수록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스킨십 할 수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은 더 뜰 것이다, 옛날보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영화나 TV가 예전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차인표 씨라든지 이영애 씨라든지 탑스타였던 분들이 연극 무대 자꾸 오르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은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인간만의 좀 차별화된 무기?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제 추천사를 이영애 님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이영애 씨가 거절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책과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취지에 너무 선뜻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이제 처음에. 안녕하세요. 저 조수빈 아나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이 빠르고 흥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근데 이분이 말을 한 번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응하기도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있고 이런 걸 할 줄 아는 게 매력 있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신입 아나운서일수록 1번을 질문해놓고 이 사람이 끝나면 그걸 소화하지 않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실수를 저도 많이 해요. 경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그 운율적 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여유가 긴장을 풀어주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주게 하고요. 사실은 그게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뚜렷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어? 나도 내 얘기를 할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대화와 대화 사이의 공백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AI가 쓴 답변은 매끄럽긴 한데 검토를 해보면 없는 사실을 만들기도 하고 내용이 느껴지지 않는 글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인간이 결국 차별화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단순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나한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출발점이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말하는 직업을 했는데 제가 오히려 말이라는 영역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하려고 애썼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상을 말할 때가 됐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필요한 덕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어요. 가연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나운서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학원을 다니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진짜. 화면에 잘 나오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좋은 목소리를 들릴까? 약간 남한테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남 신경 들 쓰고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세계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 세대 때는 김주아 앵커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닐 때 모두가 김주아 앵커를 흉내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조수빈입니다.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주아 앵커한테 맞는 톤이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있었던 건데 지망생들 다 똑같이 굵은 목소리를 억지로 냈다는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때로는 작은 변화여도 나와 맞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아나운서 할 때는 자꾸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남한테 자꾸 맞추거든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걸 좀 많이 깨고 싶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나 취준생들이 말을 잘하는 방법, 발표 잘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텐데 네. 뭔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 개인적으로 코칭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굳이 고치지 말라고도 해요. 아나운서가 아닌 이상은. 그게 오히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매력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말을 잘한다는 게 예전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나는 좀 독특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똑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유튜브를 켜보면 100만, 200만 유튜버 가운데서 정말 아나운싱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이 더 왜 각광을 받을까? 결국에는 컨텐츠가 너무 많이 쌓여서 터져 나올 정도로 숙지하신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남한테 전달해주는 걸 신나하고 그런 사람들의 화술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이 된다면 세상을 살다가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자꾸 나눠보셨으면 좋겠어. 나 이거 아는데 나 너한테도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거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떨려. 근데 어느 순간 마인드를 바꿔서 저 사람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무대에 오르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머리로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든 남편이든 아이든 그때 말해줄 때 느낌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한테 말할 때 정말 친절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생동감 있게 전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전달해보는 거, 그게 오히려 앞으로 AI가 더 뜰수록 더 중요한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사례도 책에서 다뤄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크게 와닿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대에서 했던 연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했던 부분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학교 근처에 오래 있지 못했다.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소박하게 시작해요. 나 그냥 오늘 너네한테 할 얘기 있어서 왔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청중들은 그 사람한테 주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목을 했죠. 했죠. 몸으로 성공을 증명했던 스티브 잡스였기 때문에 듣는단 말이에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진실되게 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따로 화술을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테크닉보다는 그 존재 자체,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최고는 아니더라도 성실한 사람이 되고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저는 화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뻔한 얘기네, 듣기 좋은 소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포장지와 알맹이의 차이인데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장지를 뜯었을 때 나오는 게 썩은 과일이거나 너무 갭이 크면은 오히려 실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실력이 없으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유주에서 지난번에 노소영 관장님 나오신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해서 노소영 관장님도 이런 소셜미디어나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관이 뚜렷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도 막상 들었는데 포장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는 말도 너무 내용이 좋았잖아요. 저는 정말 용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저희 댓글 봤을 때 네. 거의 팬클럽 정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 잘하는 법을 따로 공부하거나 학원을 다니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관심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노소영 관장님 편에서도 자신에게만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그렇죠.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런 친구들이 AI 시대 인재가 될 거다. 왜냐면 질문의 폭이 넓어지니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다 같이 이어지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관장님이 다르지만 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한테 관심 가지고 내가 단단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관심 갖지 말고 나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노티싱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는데, 감사함이라는 걸 잘 느껴야지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커피를 마실 때 막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커피 맛이 어제와 좀 다르네? 알아차리는 거죠. 상대방을 만날 때도 상대방 기분을 잘 파악하게 하고 세상을 살 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컨텐츠를 만들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게 컨텐츠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노소영 관장님 저랑 좀 다른 얘기 같지만은 결국에는 세상의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보이니까 자꾸 질문도 하게 되겠죠. 또 아는 게 많이 생기면 더 궁금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인생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말에 알맹이가 없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화술이 뛰어나진 않은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이 둘을 가르는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누적된 행보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공자도 논어에서 뭐 교원 영승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만 뻔지르르 하는 거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라. 특히 지금 젊은 층들은 거짓말보다 위선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달랐을 때 지긋지긋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만큼 내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사람들이 결국엔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100%를 다하는 목격자는 누구일까요? 나밖에 없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나한테 떳떳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번지르르한 말이나 황당무계한 약속,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세상이에요. AI가 가짜로 만들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나온 거하고 AI 구별도 안 돼. 우리가 속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일수록 말과 행동이 얼마나 비슷하게 싱크로를 가져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뒤에 우리를 떠올렸을 때 아마 오늘 우리가 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어떤 컨텐츠나 내용보다는 인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다. 요즘 저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일은 되게 잘하는데 좀 주변 동료들이 힘들게 하는 부류도 있고, 일머리가 엄청 있진 않은데 조직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일을 못 하더라도 난 후자를 뽑겠다, 이런 분위기도 점점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단 한 번의 나쁜 인상이 나의 모든 장점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 반면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한 번의 인상으로 너무 빨리 평가하진 않는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보통 말을 잘한다 하면 되게 막 논리적이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작가님께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건 중요한데, 시작은 감정이 여는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완벽한 논리를 갖고 있더라도 감정으로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듣고 싶어지지 않는 거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기분, 또 나의 컨디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책 모임을 오래 했어요. 책을 읽어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책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손잡이를 여는 역할은 해. 손잡이는 되는데, 손잡이를 여는 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죠. 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때도 상대방 기분 생각하지 않고 맞는 말에서 떠들어댄다. 그건 마치 내가 아주 귀중한 걸 갖고 있지만 문을 꽉 잡고 있는 걸 마찬가지 생각해요. 때로는 구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거는 AI와 사람의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당장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회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내가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 그게 AI와 차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매사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를 보고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기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일하는 것이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AI가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럼 인간 왜 사냐? 내가 이뤄놓은 업적, 뭐 이뤄놓은 성과, 이거는 누군가 대체할 수 있는데,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최선을 다했냐, 후회하지 않느냐, 나 죽을 때 그거에 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세상에도. 예.
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좋은 말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시작된다. 그 말을 하셨어요. 말이라는 거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말로써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잘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반응하기 위해 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저는 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특히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줘라. 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가서 떼떼떼떼 거리죠. 하지만 그래도 내 머릿속에 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나서 말하는 것과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엄마라고 해서 막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양육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이랑 대화를 잘하고 싶다. 이런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걸 잘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애가 사춘기거든요. 사춘기가 되니까 문 딱 닫고 들어가. 엄마는 잘 몰라 이러니까 저 너무 상처받거든요. 제가 항상. 그리고 애가 시험을 못 보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좀 빡세게 서포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일하러 돌아다니다 못 해줬나?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엄마의 가장 큰 역할은 곁에 있어주는 거다. 그게 좀 저는 의외로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 엄마가 뭐를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부족한 인간이고 엄마로선 처음이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얘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아마 요거 얘기는 꼭 제가 기회가 되면 해주고 싶은데, 우리 세대에는 엄마가 된다는 거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일부가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엄마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오히려 엄마로서 15년 산 거잖아요. 살아보고 느낀 건 뭐냐면 엄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일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딱 끝내고 가야 되니까 이 순간의 몰입도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엄마의 존재는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AI 시대에서 모든 게 다 대체되는 세상에서 대체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 답이 멀리 있지 않다. 엄마는 대체할 수 없어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의지한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니더라도. 저는 가급적 많은 여성들이 엄마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혹시 내가 아이를 못 가진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저는 권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 뭐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이라면 자꾸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완벽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남과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수빈 작가님께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나 한번 이렇게 말해봐야겠다. 이런 것부터 연습해봐야겠다. 느낀 점들을 정말 정성 들여 써주신 5분을 선정을 해서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